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선 씨가 사고 이전으로 네. 돌아가고 싶지 않다. 바보같이 들리시겠지만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. 네. 그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안 잡을 거예요. 왜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어떻게 왜 그럴 그래? 수가 있지? 왜냐하면 이 이야기도 100% 실화다. 때는 2000년 그녀가 대학교 4학년 때였다. 몇 학년 때 사진? 이 대학교 4학년 때 이게 졸업 앨범 사진 찍은 것 같고요. 네. 이게 뭐 3학년, 뭐 2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. 네. 화장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매니큐어 바르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네, 꾸미는 거 좋아했어요. 그날 또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던 7월의 평범한 여름날이었다. 그냥 네,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오빠를 만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. 늘 그 시간에 이렇게 오빠를 만나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요.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렇게 뒤에서 막 끽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. 네, 그래서 오빠가 무슨 사고가 나나 보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가시느라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나 봐요. 뺑소니 차량. 그렇죠. 네. 그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고 저희 차가 7중 추돌 사고가 나게 됐어요. 너무 세게 저희 차는 굉장히 작았고 그 차량은 이제 SUV 차량이었고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뭐 여기저기 튕겨졌나 봐요. 그래서 뭐 중앙선도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 오빠가 정신이 들었고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. 오빠가 놀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막 발을 막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오빠가 이제 저를 확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이렇게 불이 옮겨붙어요. 다 이제 피부에 지방이 있고 그러니까 금방 오빠가 불을 쳐내고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차 터질 것 같다고 막 빨리 멀리 나오라고 그래서 오빠 저를 안고 나오자마자 차가 폭발하고요. 정말 불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지만 네, 사고가 부딪히고 나서 한 5분 안에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. 처음에는 외계인한테 잡혀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누군가 나를 둘러싸고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외계인한테 잡혀갔나 보다.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, 제가. 계속 깨지 않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이제 오빠의 목소리가 이제 플래시백처럼 막 이렇게 떠오르는 누가 막 빨리 구급차 불러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오빠가 저한테 지선아 괜찮아, 얼굴은 괜찮아 막 이랬던 거 제가 오빠한테 지금은 몇 년도야 이렇게 물었던 거 오빠한테? 제가 오빠가 저를 딱 구해주고 나서 제가 첫 마디가 오빠 지금이 몇 년도야 이렇게 물었대요. 오빠가 모르겠어요. 너무 많은 뭔가 시간이 지난 거죠.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냥. 오빠가 얼굴은 괜찮아, 얼굴은 괜찮아.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가 얼굴이 제가 괜찮아 보였대요. 그래서 얼굴은 괜찮아 막 이랬던 말. 그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뭐 산소호흡기 끼우고 이제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있을 때. 이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꿈이 아닌 거예요. 그 기억 속의 일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. 그래서 나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. 오빠한테 들은 얘기로는 뭐 이제 동생이 맥박도 안 잡힌다, 뭐 화상 치료해줄 수 없다. 그래서 오빠를 막 치료를 해줬대요. 오빠가 막 동생 봐달라고 막 이제 그랬었고 이제. 뭐 살이 탔으니까 고기 타는 냄새와 이제 응급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뒤통수가 좀 찢어졌었어요. 거기서 뭐 피가 이미 흥건하게 응급실에서는 좀 손을 놓은 상태였었던 거죠. 네, 가망이 없다고 이제 인사하라고 빨리 조금이라도 의식 있을 때 인사하라고 막 그랬대요. 그래서 네. 어머님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? 네 급하게
무슨 정신으로 가셨겠어요. 근데 뭐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라고 키웠는데 네네. 제가 막 이제 그 살 타는 냄새가 막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이렇게 껴안을 수가 없더래요.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렇게 그런 사고 장면에 네네. 막 응급실 앞에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.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?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어? 우리 승찬이 어떻게 할 거야, 이 나쁜 새끼야! 맨날 저희 엄마는 거짓말이라고 눈물 안 나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네네. 다리에 있는 사람들 부위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살색 피부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늘흐늘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 그리고 뼈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리 이쪽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제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모든 부위가 이제 그 상태인 거잖아요. 네네. 못 살겠구나, 살 수 없겠구나.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치료 받아도 못 살겠구나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그래서 치료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로 돌아오고 엄마가 면회 시간에 이제 밥을 먹이러 들어오세요. 네네. 저희 엄마가 내장은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막 빨리 먹어,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막 진짜 한 숟가락도 더 먹이려고 보호자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. 엄마 열심히 밥을 먹이시는데 밥으로 채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. 이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살을 이미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 용기를 내서 엄마 내가 이제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다고. 그러니까 엄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. 실제로 다른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. 근데 저희 엄마가 그냥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.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밥을 떠서 제비에 막 밀어 넣으셨어요. 젓가락으로 밥알을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.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, 이게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.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어요. 그 제가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네. 눈이 가는데 화상도 입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손가락 쪽에 네. 좀 많이 절단을 한 듯한 그 자꾸 보이거든요. 네.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손가락 끝이 너무 많이 상해서 네네. 살릴 수 없게 되었고, 그래서 이제 8마디,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1마디씩 절단을 하게 됐어요. 네네. 그때 이제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, 네네. 와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제 얼굴 수술 받는 줄 알고 막 수술 날짜 잡혀서 신나고 있었을 때 네네. 오셔서 손 절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뭐 처음 막 병실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정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, 그래서 막 병실이 떠나가라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수술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실 문 앞에서 보호자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네네.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? 그러시는 거예요.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이랬더니 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. 네, 절망의 순간이었죠 그때가.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왼손도 안 된대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처음에 나간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랬거든요.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? 이건 뭐지? 그냥 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. 이렇게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
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. 아하.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네네. 입에 밥 넣은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네. 환자복에 잔축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금 더 긴 왼손을 쓰면서 알게 더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. 이 손은 짧기 때문에 이 손을 더 잘 쓰게 되면서 한 마디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손톱이 엄지 손가락밖에 없잖아요. 이 손톱이 전에는 뭐 매니큐어 바르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요. 속눈썹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땀이 나면 눈물이 그냥 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. 네네.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. 귓바퀴도 이쪽이 조금 더 작아요. 근데 그러니까 막 머리 감을 때 일로 막 물이 잘 들어가더라고요. 아, 이것도? 네, 귓바퀴도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.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.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.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그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그렇게 버텼어요. 그리고 그녀는 지금 행복을 말한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선 씨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.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? 라디오 인터뷰 중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. 네네.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고 그걸 듣는 순간 제 대답이 바보같이 들리시겠지만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. 네.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빠가 어느 날 조용히 네. 저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오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들더니 지선아 이걸 잡으면 당장 사고 전으로 돌아가. 그래도 안 잡을 거냐는 거예요. 오빠는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순간 이렇게 그냥 말했을 때랑 실물이 막 있고 막 이렇게 잡으면 네네. 간다니까 약간 그래? 그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안 잡을 거예요. 왜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어떻게 왜 그런 그래? 일이 될 수가 있지? 왜냐하면 그녀는 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걸까?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. 막 때로는 막 이렇게 내가 전부를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막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걸 얻었더라고요. 제가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세어가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고 물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전의 얼굴을 사는 거 뭐 굳이 거절할 이유 없는데요. 그 얼굴을 갖겠다고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버리고 그걸 잡지는 않을 거예요. 아, 굉장히 행복하거든요. 네.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내가 행복하려면 막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하고 네네.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남편과 막 그런 가정을 꾸려야 네네. 내가 행복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막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저 행복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지금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얼굴이어도 여전히 행복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네. 제가 이게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사는 게 이게 뭐 이지선은 이렇게 말했다. 지금 이 얼굴이어도 여전히 행복하고 그 얼굴을 갖겠다고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그걸 잡지는 않을 거예요. 현재 그녀는 모교의 강단에서 후배들과 행복을 키워나가고 있다.